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네, 오늘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는 싱가포르 투자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GIC라고 하죠.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싱가포르 투자청을 어느 정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테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그리고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영향력이 큰 기관 투자인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장소가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 있는 저스트코라는 공유 오피스인데 이제 SPI 사무실이 있는 곳이고요. 이 서울 파이낸스 센터 자체도 GIC가 투자한 건물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또 이 저스트코란 공유 오피스 자체도 GIC가 투자한 공유 오피스입니다. 네. 네, 오늘 뭐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이란 어떤 기관은 뭐 사실 이제 되게 유명한 기관이지만 이번 주에 특별히 다루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SWF라고 이 글로벌 국부 펀드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기관에서 작년에 이제 얼마나 국부 펀드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는지 통계자를 집계해서 발표를 했는데,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한 투자자가 GIC였어요. GIC였는데 GIC가 지난해에 403억 달러 규모의 총거래 72개 체결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7%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작년뿐만 아니라 이제 4년 연속 이렇게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국부 펀드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면 이 전체 투자 금액 중에 절반 정도가 부동산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물류센터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SPI에서도 거의 이제 매주 이렇게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통해 가지고 GIC의 투자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보면 이제 호주라든지 영국 같은 지역에서 오피스나 물류센터, 스튜던트 하우징을 투자했다는 이런 소식이 되게 많이 전해졌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소식들이 반영되어 가지고 작년에 가장 활발한 투자를 한 국부펀드 등극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신한금융투자 사옥에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같은 데도 많은 투자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비록 이제 무산되긴 했는데 여의도 IFC 작년에 만약 거래가 됐다면 이제 한국 역대 최대 규모 거래가 될 뻔했던 4조 원이 넘는 거래였던 IFC에도 이제 거의 이제 메인 캐피탈로 참여를 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뭐 워낙 환율 감안하면 금액은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었고, 뭐 이런 무산됐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I에서도 많이 다루는 게 리츠 관련 소식인데, 이 작년에 이제 GIC 같은 경우에는 상장 리츠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손을 하려고 활동을 했어요. 이제 활약을 했는데, 이게 뭐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이제 상장 리츠 주가가 이제 많이 비상장 사모 부동산에 비해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는 블랙스톤이나 브루필드 그리고 GIC 같은 큰 손들이 상장 리츠를 이제 좀 저가에 인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났는데, 지난해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도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이 스토어 캐피탈이라고 되게 이제 유명한 넷리스 리츠가 있어요.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워런 버핏,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죠. 워런 버핏이 투자한 리츠로 유명한데, 이 리츠를 뭐 올 현금으로, 전체 현금으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캐나다 이제 물류센터 리츠라고 서밋 인더스트리얼 리츠라고 있습니다. 서밋 인더스트리얼 리츠도 이 GIC가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처럼 리츠 시장에서도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GIC가 이렇게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일단 뭐 당연히 돈이 많아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GIC는 이제 지금 부동산 비중을 좀 많이 늘리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부동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GIC가 5년 전이 6년 전이네, 이제 6년 전인데 2017년에 얘기했던 게, 그 당시 이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정도 됐는데, 이거를 향후 뭐 한 9에서 13%까지 높이겠다 했었고, 지금 현재 한 8, 9 정도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좀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월이죠. 2022년 1월에 보면 싱가포르 현지에서 좀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 외환 보유고를 GIC한테 이전해서 관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GIC가 운용해야 될 자금이 더 늘어났고, 그러면서 GIC가 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뭐 거의 이제 연금이라든지 공제 같은 한국 국내 기관 투자자들 메인 캐피탈의 어떤 유동성이 마르다 보니까 실은 해외 자금들이 많이 의존을 했고, 그 대표적인 이 해외 자금이 GIC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GIC를 찾아가가지고 어떤 딜을 이렇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GIC한테 이런 요청 들어온 딜들이 되게 밀려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GIC가 뭐 사실은 꽃놀이패를 쥐고 고르고 있다, 그런 소문까지 들렸었는데, 실은 이제 한 10월 말 정도였나요? 그때부터 좀 약간 기조가 달라지긴 했어요. 그 뭐 상당히 약간 공격적인 기조를 보이다가 10월 말 11월 초부터 그동안 검토했던 딜들을 많이 이렇게 취소를 하고 뭐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서 약간 GIC 기조가 달라지긴 했는데, 뭐 사실은 이제 GIC가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완전히 멈춘 건 아니고 좀 더 신중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실제로 이제 보면 올해 들어서는 다시 한 번 더 GIC가 이제 투자를 이제 조금씩 재개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국내에서도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오피스 같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GIC 행보는 되게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이제 또 GIC가 투자했던 이제 국내 자산들을 보면 상당히 굵직굵직한 자산들이 많았고, 또 우리 어떤 서울이라는 도시, 서울 넘어서 이제 그냥 한국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GIC의 이러한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